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매거진 곽경호입니다. 2011년 신년연도 벌써 2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소말리아 해적 수탕작전, 아덴만 여명작전이 국내 미디어들을 크게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지역에서도 다양한 뉴스들이 지역경제의 이슈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109번째 지역경제매거진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의 지역경제 뉴스 가운데 5개를 선정해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산업 현장의 고령화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고령화는 특히 울산과 포항 등 국내 대표 기업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업 현장의 고령화 시대, 과연 어떤 것인지 먼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노화하면서 대규모 퇴직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산업수도로 불리는 울산의 경우 앞으로 5년 내에 매년 1만 명씩 대규모 퇴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만 명은 울산 전체 산업체 근로자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1960년대 초 울산공업단지 개발과 함께 울산에 정착한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이 시작되면서 지역 주요 기업체에서 정년 퇴직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의 총 경제활동 인구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54만 2천 명이며 이 가운데 약 30%인 15만여 명이 각종 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대규모 퇴직 사태는 당사자에게는 생활고를, 기업에게는 경쟁력 하락 요인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는 세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이 빠른 노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대량 정년 사태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과 맞물려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과 포항 등 국내 대표 기업 도시들이 빠르게 노화되는 것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올해 정년 퇴직자가 최대 1000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는 950명의 정년 퇴직자를 배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정년은 만 58세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정년 퇴직자 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600명 선을 유지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갑자기 정년 퇴직자 수가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근로자 평균 연령이 만 48세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14년에는 1200명, 2016년에는 1500명 선에 달하는 등 정년 퇴직자 수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의 현대자동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평균 연령은 만 43세로 여타 기업들에 비하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03년까지만 해도 38세에 불과했던 근로자 평균 연령이 불과 8년도 채한데 5살이나 높아졌습니다. 급속한 노령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 58세인 정년 퇴직자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정년 퇴직자 수는 230명이었고 올해는 299명이 정년 퇴직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올해 300명 선을 기점으로 2012년에는 344명, 2014년 512명, 2016년 756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16년에는 1021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울산 지역 50세에서 54세까지의 고용인구는 2000년 2만 9천 명이었지만 2009년에는 무려 6만 3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55살부터 59살까지는 1만 8천 명에서 3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체 정년 퇴직 연령이 55세부터 59살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10년 내에 10만 명 가까운 정년 퇴직자가 양산된다는 분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고령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크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중공업은 정년 퇴직자들에 대한 1년 재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측으로서는 정년 후 1년 재고용을 통해 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양질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후배들에게 현장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실제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정년퇴직자 950명 가운데 796명은 이 제도를 선택해 재고용됐습니다. 이들은 1년간 재고용을 통해 정년퇴직 시 연봉의 80% 수준을 받게 되며 자녀 학자금, 휴가, 귀향비 등 조합원으로서 받았던 복지 혜택 대부분을 그대로 누리게 됩니다. KTX 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국내 여객 운송수단의 일대 혁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KTX의 완전 개통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특히 2단계 개통 구간인 울산의 경우 KTX 개통으로 지역경제의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과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되면서 KTX 이용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선 항공 수요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KTX가 몰고 온 지역 경제의 명암, 과연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TX 울산역 개통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명암이 갈수록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KTX는 넘쳐나는 승객으로 벌써부터 열차 증편 요구에다 비좁은 역사를 확장해야 된다며 아우성입니다. 또 KTX 울산역 주변 일대에도 개발 바람이 서서히 몰아쳐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면 KTX의 승객을 빼앗긴 울산공항은 이미 비행기 간편이 시작돼 이대로 가다가는 공항 폐쇄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선 KTX는 울산발 승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벌써 좌석 예약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KTX 울산역에는 평일에도 승객들로 넘쳐나 적어도 이틀 전에는 예약을 마쳐야 평일 제시간에 열차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말 휴일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예매하지 않으면 좌석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KTX 울산역에는 지난해 11월 개통 이후 첫 일주일간 하루 평균 7,983명이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첫째 주 하루 평균 9,956명으로 1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개통 초기보다 24.7%가 증가한 것입니다. 서울 본사 회의가 잦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시외 버스를 타고 동대구역 KTX에서 이제 고속철도를 타고 올라가는 바람에 거의 4시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됐었는데 이제 울산에 KTX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2시간 11분 정도면 서울에 도착하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울산시는 현재 왕복 기준으로 주중 47회, 주말 55회인 울산역 정차 편수를 주중 54회, 주말 70회로 늘려줄 것을 코레일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KTX 울산역 이용객들이 폭발적 증가로 역사가 비좁아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기존 647면의 주차장을 877면으로 확장해 지난달 26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TX 울산역으로 승객들이 몰리는 동안 울산공항은 존폐 기로에 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울산공항은 KTX 개통 이후 이용률이 31% 감소했습니다. 승객 3명 중 1명은 KTX로 발길을 돌린 셈입니다.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 73.5%를 유지하던 평균 탑승률도 KTX 개통 이후 54.5%로 낮아졌고 최근에는 5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설마 했던 항공사의 간편 운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8일 밤 시간대 마지막 노선을 결항시킨 데 이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20편의 항공기에 대해 결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승객이 없어 비행기를 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는 3월 항공사의 운행 계획안이 또다시 조정되면 추가 간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울산공항의 존폐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저희 방송에서는 부산 거제도 간 거가대로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심층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거가대로가 유료화 이후 차량 통행량이 당초 건립 당시 산정했던 예상 통행량에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경남도가 시민들 혈세로 시행사에 보존해줘야 하는 최소 수익률 보장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감사원은 그가대로의 각종 의혹들에 대해 국민감사를 벌였는데요. 조만간 발표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행료 과다 책정 및 시공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그가대로가 당초 우려대로 시민 혈세를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 시행사인 직해해상도로가 벌인 통행료 밀실 협상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그가대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향후 감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가대로의 유료화 첫 평일인 지난달 3일 그가대교 이용 차량은 19,034대로 무료였던 지난달 그가대교 평일 평균 통행 차량 38,500여 대의 4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통행량은 그가대교 건설 당시 산정한 하루 예측 통행량 34,400대에 11,366대, 45%나 모자란 수치입니다. 현재 같은 추세라면 실제 하루 통행료 수익은 승용차를 기준 1억 9,034만원 수준이며 하루 최소 수익 보장액은 2억 3,575만원입니다. 결국 하루에 4,541만원을 부산시와 경남도가 보존해줘야 하는 셈입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165억 7,400만원 이상을 적자 보전 명목으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6,600억 원의 시민혈세가 고스란히 시행사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그가대로에 대해 지난 1월 한 달 동안 감사를 벌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된 감사원 감사반은 지난 2003년 9월 이후 건설공사에 투입된 사업비 내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점 감사 내용은 사업 추진 경위 및 총 사업비 내역, 교통량 추정자료 변동 내역, 통행료 산정 기준 등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거제 시민 등 2,000여 명이 그가대로의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고 제기한 국민감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보면 많은 특혜적 조건들이 주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민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수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정한 통행료, 그리고 또 징수기간,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하는 MRG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가대교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고 통행요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가대로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다는 뉴스를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그가대로의 개통으로 부산 지역의 유통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조금 색다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가대로 개통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의 통행거리가 1시간 이내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말 많고 탈도 많은 그가대로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는 어떤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 지역 유통가가 연초부터 북적이고 있습니다. 요즘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의 중앙 로비 광장에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쿠아틱 쇼에 매료돼 감탄사와 함께 카메라 셔틀을 눌러댑니다. 주말 평균 15만 명 정도가 다녀가실 정도로 부산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총 높이 21m고 건물 높이로는 한 4층 높이가 되고요. 실내에서 이렇게 시연하는 세계 최대의 영상 음악 부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워터 커튼 앞에 동영상이나 그림, 사진 등도 같이 가미할 수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이벤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들 인파의 상당수는 부산이 아닌 경남 거제 통영지역 주민들입니다. 그가대교의 개통으로 이곳까지 1시간이면 올 수가 있어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부산 지역 백화점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할 겸 찾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거가대교 개통일인 지난해 12월 14일 이전과 이후 각 2주 동안 부산의 4개 롯데백화점 고객수를 집계했습니다. 집계 결과 거제 통영지역 고객수가 개통 전에는 1,700명이던 것이 개통 후에는 4,800명으로 2.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백화점에서 쓴 금액도 개통 전 6억 원에서 개통 뒤에는 1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4개 백화점 가운데 광복점은 거가대교 개통 전과 비교해 거제 통영지역 구매 고객수와 구매 금액이 무려 4배 이상 늘어나 거가대교 개통의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광복점이 거가대교와 가장 가까운 서부산권의 유일한 대형 백화점이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거제 통영지역 시민들은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더 많은 거제 통영 시민들이 부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공무원 범죄로 홍역을 치렀었는데요. 공직사회의 비리,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울산시 공무원 가운데 12명이 각종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좀처럼 공무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가운데 최근 울산시는 공무원 비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고강도 청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비리가 터질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이 같은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울산시의 고강도 청렴 대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울산시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울산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크게 높아진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향후 공직사회가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를 클린시정 원년의 해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고강도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발표한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각종 공사 등 계약 및 보조금 지급 시 청렴 서약제 의무화 조례를 제정해 발주 대상 업체와 담당 공무원 쌍방 간 청렴 서약서 진구를 의무화합니다. 서약서 작성의 하한선은 용역 물품 50만원, 공사 100만원 이상으로 청렴 서약 진구 뒤 비리가 발생하면 징계 상한 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의 경우는 반드시 고발 조치하고 직무와 관련된 금품 향응 수수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 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 1인당 연간 10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무원 행동 강령 이행 실태 점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4개 분야 22개 항목에 달하는 부패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처벌 강화만으로 과연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가 근절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금품 수수 공무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전국 광역지자체 청렴도 부분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처벌 기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설 연휴를 지나면서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동장군도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얼마 후면 봄의 기운도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도 봄과 함께 활기찬 계절을 맞게 될 것으로 아주 기대가 큽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지역경제 이슈 현장을 모아 소개해드린 109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